네, 잔매거진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고요. 오늘의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일지 2부에서 만나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빠, 수업도 끝났는데 영화나 보러 갈까? 안 돼. 도서관 자리 잡아놨어. 그럼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 안 돼. 자격증 시험 있어. 그럼 우리 언제 데이트해? 취업하고. 우리 왜 사귀니? 추우니까.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남자 정말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이 떨어진 걸까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곳에 취업이 되는 건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교제는 진정 취업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취업도 했는데 왜 솔로일까요? 슬퍼. 왜 솔로일까요? 우리 세 분의 열연. 야, 아니 다들 너무 잘한다. 아니 두 분 너무 잘하시고 영문영화과 나왔어요? 저는 잠깐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또 뭐 잘하냐 또.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윤선 씨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익 씨는 근데 윤선 양이 진짜 끼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또 개인적인 아픔을 연기에 또 이렇게 녹여내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 또 이 젊은 피 세 분이 멋지게 오늘의 이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2부 주제는 이성교제, 청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취업이냐 아니면 뭐 취업을 앞두고는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일단 yes or no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취업준비생의 이성교제. 괜찮으면 yes.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들고 계시죠? 세 분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자, 취업준비생 이성교제 yes or no 하나, 둘, 셋. 세 분은 예스고요. 이쪽 볼까요? 6분 다 예스. 역시 이성교제는 큰 영향이 없다. 근데 저는 약간 홍쌤은 너희들은 취업하기 전에 연애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홍쌤은 무슨 로봇으로 근데 대학교 갈 때도 요즘 뭐 고등학생들 이성교제는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 그냥 개인사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너무 좀 심해져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 보면 뭐 스터디 하다가 거기서 또 뭐 커플 생겨가지고 스터디 깨질 때도 있고요. 또 그건 좀 문제죠. 뭐 누구는 취업했는데 이제 한쪽은 취업했는데 취업 안 된 쪽이 뭐 또 자괴감 거져서 또 깨질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애하고 취업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시간 배분이 뭐 성인들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해야겠죠. 크게 신경 쓸 문제 아니다. 강민정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뭐 이성교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뭐 취업준비생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이성교제를 한다는 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가슴 아픈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먼저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그룹에 인문교육에 가가지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오던 연락이 한 달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혼자서 고시원에서 이제 또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두워지죠. 그런 그래요, 맞아요. 적당히 이제 잘 맺고 끊음을 해야 되는데 이찬 대표님도 자유연애주의자? 저는 사실 이찬 선생님은 컴퓨터가 아니라 완전 자유로운 휴먼. 네, 그렇죠. 휴먼이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세모? 네, 요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괜히 쓸데없이 튄다라는 얘기 들을까봐 또 이미지 관리상 이렇게 했는데. 예스적으로. 저는 그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이성 교제랑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뭐 그 여자친구가 뭐 가령 저녁 때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고 있으면 내 거 다 놓고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을 성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들을 푸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이런 거를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네. 충동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다음에 뭐 만난 지 그 3일 만에 결혼하고 5일 만에 죽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원래 사랑이란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전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해야 될 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놓쳐서는 안 될 사랑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여학생과 내가 이 해야 되는 일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면 접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근데 고민 없이 이걸 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잡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중을 따져서 저는 이제 그래요. 사랑에 빠질 수 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잔매거진 문화가 산책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미오는 충동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 자, 아무튼 세 분도 예스인데 두 분은 뭐 실제로 이성교제를 하고 네, 여기까지만.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리 씨는 예스. 네, 저도 예스를 저는 약간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과 사랑을 아예 다 분별을 해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면 서로의 일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정말 중요한 성인이니까.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서로 맞지 않거나 사랑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한데 물고 뜯고 싸우고 그게 구별이 안 된다면 그건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연애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죠.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취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구별해서 성숙한 마음으로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을 좀 쟁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은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이성교제도 했고 또 뭐 굳이 안 하겠다는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없었나 봐요. 동군 어때요? 근데 저도 약간 이거를 좀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문가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럼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내놓잖아요. 아, 나 지금 고시 준비하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있는 사람들 많고 실제로 그게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결과에.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취준생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목표를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정도만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저 생각도 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다고 정도만 생각합니다. 지나치지 정도만 않으면. 지나치지 않으면. 윤선 양도 그 정도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줄 수가 없는 게 그 고시생들 보면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고 면벽 수련하고 그 고시원 가서 하고 그냥 학원 가서 듣고 하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그럼 내가 목소리가 나오는지 자기 거울 보면서 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연애할 거 다 하면서 같이 손잡고 막 도서관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올인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여자친구가 생기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딱 절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윤선 양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저는 이성교제 정말 찬성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있어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좀 시안 대표님 말씀대로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정할 것을 딱 정해서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자. 근데 저는 솔직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받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가족이랑 다른 위로가 긍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보는군요. 네. 그 상대는 그게 되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짜증하면서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이세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연애 문제도 사실은 쉽게 뭐 결론 짓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주변에 근데 진짜 취업하려고 이성교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주변에 없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런 애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요? 네. 있다는데요?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가오는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 그 주위에 실제로 그거 남자죠. 여자요. 여자가? 남자가 많아요. 와. 제 친구가 남자가 많은데 예. 나는 인턴 써야 돼. 그러니까 나랑 만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주위 냅두더라고요. 그거 즐기는 거 아닌가요? 여유를 가진 사람의 특별한 뭐랄까 특권이랄까 약간 그런 상황인 것 친구는 같아요. 취업 때문에 안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핑계죠. 핑계 그걸로. 갑자기 주리 씨 연애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별로 사랑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아픈 경험만. 여자 방송인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네. 그 예전에 이제 대학 가면 이성교제는 뭐 당연한 거였고 그게 청춘 시절에 참 저 또한 낭만적인 추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 가면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예전에는 정말 그런 낭만적인 게 컸다면요. 요즘은요, 대학 가면 뭘 하고 싶은지 물으면요, 가장 많은 대답이 바로 아르바이트였다고 합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용돈을 벌고 싶어서라는 그 이유인데요. 이게 이제 10년 전 거죠. 네. 예. 10년 전만 해도 당시 한 설문조사는요,
하고 싶은 게 1위로 여행과 휴식이 10년 전에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다음은 다이어트와 이성교제, 어학연수 같은 이 하고 싶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 뭐 MT나 미팅같이 대학생활을 만끽하고 싶다는 결과도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10년 사이에 많은 네. 좀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20대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돌린다면 반드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비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미리 적어주셨습니다. 방송 전에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먼저 우리 홍쌤은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빨리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영어를 포기할 사람이 포기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뭐 제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영어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발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취준생들 중에서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취업한 다음에도 영어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 진급 시즌이면 또 그 영어 뭐 등급 만들어야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공부하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20대 때 좀 빨리 좀 실력을 올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나는 아니다. 근데 요즘 또 군중처럼 그냥 군중 심리 때문에 무조건 취업 준비에 영어가 스타트니까 요즘 이제 그 시대는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의사결정도 하고 그렇게 좀 20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어를 또 가장 왕성하게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20대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강민혁 대표님도 공부네요, 공부. 일단 저도 오늘은 취준생 생각하지 않고 저 스스로 그냥 예.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예. 후회가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방탕하게 놀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잘 쉬셨다고. 네, 뭐 여행도 너무 많이 다니고 뭐 별의별 일도 다 겪어봤고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것만큼은 전혀 후회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입사.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따지면 뭐 그런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제자들 보면 되게 좋은 학벌도 갖고 있고 특정 분야에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 많은데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지금 공부한다고 해도 다시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거든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게 우러러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목표를 성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이시안 대표님은 영어 공부 그리고 이제 먹튀 나왔습니다. 먹튀. 아니,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우리 작가님이 20대 할 수 있는 걸 자유롭게 쓰세요. 라고 해서 정말 자유롭게 쓴 거거든요.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먹튀는 이제 먹고 튄다라는 뜻인데. 태진 씨가 아까 소개할 때 삶의 지혜를 배우겠다. 뭐 이런. 네. 저는 정말, 왜냐하면 제가 20대와 그 아닐 때를 비교해보면 20대만 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진짜로 먹고 튄 거예요. 음식점이나 이런 한잔하다가. 우리 공익방송인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딱 2번 해봤는데 한 번은 이제 독일에서 저희가 한 일행이 10명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그래서 하다가 뭐 갖다 달라도 안 갖다 주고 완전 방치하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야 이건 동양인의 그걸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탁 튀었는데 대신 그 웨이터가 올 때마다 저희가 일본말을 좀 쓰고 그런 식으로 약간 위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 2번째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위험한데 가 들어보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서비스 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한 10분을 서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계산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요즘 같으면 게시판이란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술집 왜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때는 저희가 항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20대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징벌 차원에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튀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가요? 이게 20대에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좀 추억은 일탈에서 비롯된다로 정리하면 되나요? 뭐 좋게 말하자면 그렇고요. 정말로 20대는 약간 좀 다른 것들을 해도 자유롭자? 약간 책임감이 좀 덜한. 30대나 40대로 가면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하거든요. 20대는 책임감이 좀 덜해서 이거는 좀 심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좀 또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가능한 나이다라고 좀 훈훈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녹화 방송에서는 이제 100% 통편집이죠. 자,
그리고 동익군은 뭐예요? 없다? 저는 없다라고 썼는데 이게 예. 되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20대에만 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20대에 할 수 있는 거는 30대, 40대, 50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문가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 나이가 안 들었고 아직은 20대니까 이렇게 뭐 네, 죄송합니다. 아프시고 때리고 난리 났네요. 근데 20대만의 뭐 이런 좀 섣부른 패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좀 믿는 편이에요. 막 KFC 막 일하라던가 그런 걸 좀 믿는 편이라서 저는 없다라고 썼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없다. 예. 그리고 윤선 양은 연애. 네. 20대 그 이성교제 연애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행이라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기실에서 홍 선생님이 여행은 늙어서도 갈 수 있는 거다라고 그쵸, 그쵸.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좀 늙어서는 연애하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약간 주리캐스터님이랑 비슷한 게 진짜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아. 그냥 막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뭐 조건이 어떻고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군가를 진짜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또 20대 특권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주리 씨도 조건 없는 러브 같은 생각이네요. 네, 저는 20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20대는 정말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이런 말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네. 본능적으로 제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끌려서 이렇게 적게 됐거든요. 네. 사랑, 별의별 사랑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때는 이제 이성교제를 해라. 네, 아니, 저게 이제 좋은 말로 포장하면 저렇고요.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건 가벼운 연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벼운 연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아무래도 결혼, 이 사람과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면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 나랑 맞는지를 따지는데 생활 환경도 나랑 맞는 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엔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저 친구가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뭐 그랬던 기억은 나요. 그래요. 뭐 20대 때 이성교제는 뭐 언제 들어도 얘기가 재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제로 돌아가 봐서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짧게 이성교제가 대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학점과 자격증별로 이 설문조사 재밌는 결과가 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 진짜 이런 조사 있을지 설마 있을까 하고 뒤지고 봤더니 있긴 하더라고요. 소개해드릴게요. 2008년에 한 논문입니다. 이성교제가 대학 생활에 주는 영향 중에서 학점을 봤더니요. 올라갔다가 18%를 차지했고요. 그대로다인 게 72%를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떨어졌다는 10%로 이 긍정적인 답변이 무려 90%를 차지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격증은 한 개 이상 취득한 경우를 보면요. 1, 2학년 때 8%, 3, 4학년 때 28%로 취업 준비 한창인 고학년에 자격증 취득을 아무래도 많이 한 것으로 봐서는요. 이성교제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연애까지 포기한 취업을 위해서 그런 세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성교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 다만 그 속에서 현명한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 게 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말씀 OB팀 한 명, YB팀 한 명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오늘? 홍쌤? 저는 뭐 오늘 우리가 뭐 연애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딱딱한 얘기 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학점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실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이유는 그런 힘든 공부라는 시간을 거쳤고 그 끈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대학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물론 하셔야 되고 연애도 하셔야겠지만 본분이 흔들리는 채 좀 대학생활이 흘러가지는 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 윤선 양이 한마디 할까요? 연애를 포기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연애는 솔직히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설문조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휘돼서 성적이 되게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하지만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학생의 본분이 있지 않아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또 멋진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취업 토크 잡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 6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